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증명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방역 패스가 일주일 만에 폐지됐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었던 데다가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접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방역 패스로 외출을 꺼리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R코드 활성화부터 쉽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간편한 방역 패스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진 지역 공약 개발을 약속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충남방송 신년 대담 주요 발언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서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09억 원이 소요되는 서산공항 사업의 예타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주요 성과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하는 곳들이 많죠. 정부가 감염 전파 위험이 비교적 적은 대형마트나 독서실, 또 영화관 등에 한해서 이 방역패스 제도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방역패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의 백신 접종 증명이 QR코드로 이뤄지는데 이 QR코드 활성화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최미옥 씨. 최 씨는 지난해 말부터 부쩍 외출이 줄었습니다.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방역 패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마트나 동네 식당 출입이 더 번거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최 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QR코드 인증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안대를 쓴 채 시야를 가리고 QR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은 전무한 상황. QR코드 인증을 어디서 해야 할지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간신히 인증 장소를 찾았지만 핸드폰의 QR코드 활성화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시장 같은 걸 못 보고요. 이동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엄청 많죠. QR코드 찍는 거 하고 카페와 식당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QR코드 인증을 도와주는 안내 직원이 있지만 카페와 식당에서는 손님이 많을 경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가 없다면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밖에 나가시는 게 첫째 아주 너무 어려운 점이 QR코드까지 다 찍어야 되고 음식점, 카페 들어가실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시각 안 보이시는데 이동하는 점에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진짜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증 방식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폴더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대안으로 신분증에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것도 가서 찍어봐야 되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PR 코드의 그 스티커는 그냥 보여만 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해당 스티커로 접종 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홈페이지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 등 발급 절차 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겐 번거롭기만 합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25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간편한 방역 패스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방송은 2022년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신년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당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충남방송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네, 올해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진 지역 공약 개발을 약속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올해 최대 과제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 의원은 최근 발족한 민주당 충남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 고문을 맡은 데 이어 당진 지역 5대 현안 사업 해결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 패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독자적인 당진항 개발을 내놨습니다. 관련 공공기관 유치부터 기반시설 확충 등 당진을 해양수산 거점 도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200 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주요 과제입니다. 당진의 발전 방안 한 축, 또 해양 수산 중심 거점 도시로 가는 우리 당진 이 두 가지를 우리 대선 공약 이번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입으로 바로 이 당진의 이 공약을 약속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지역공약 수립 계획을 짜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최대 관심사인 6월 당진시장 선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홍장 당진시장에 대해선 만류를 했으나 결국 개인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3선 가서 우리 둘이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지금 SOC 사업, 당진 R200 단지, 뭐 성문산단 이런 저희들이 계획한 큰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어느 정도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제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그동안 정치를 뭐 한 33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에너지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한 당진시장 선거에 대해선 공정한 당내 경선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여야 후보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엔 기자회견과 출판 기념회 등 각 후보들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대선 후 3월 말쯤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당진시장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아주 좋은 후보를 뽑을 거고요. 아마 대선이 끝나는 3월 말 정도에 아마 이 경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어떤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가장 적합한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외에도 어 의원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송전탑 건설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토크 신년 대담은 오늘 19일 저녁 7시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25번에서 첫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 고대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3일 병원 종사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17일까지 종사자 5명과 환자 18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 병원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시행 중이며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낮 1시 40분쯤 홍성 서부면 이호리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낚시를 하다 얼음이 깨지면서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산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실무진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충남도청과 공항 건설 예정지인 제20공군 전투비행단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했습니다. 509억 원이 소요되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통과 시 올해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하게 되며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의 개항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가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8차례 회기를 운영해 조례안 등 4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조례 사후 입법평가와 예산 정책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정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관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청사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당진시가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해 놀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올해 첫 회의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당진시 여성가족과의 김연경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친화팀 주무관 김연경입니다. 예, 먼저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놀이기획단이 어떤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당진시가 아동의 놀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놀이기획단은 당진시가 지난 19년 3월 직접 공개 모집해 선정한 세계 비영리 놀이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와 함께 아동 청소년 여가놀이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계 놀이단체는 전래놀이, 보드게임, 창의 인성놀이 등 각자 놀이 특색이 다르고 다양한 놀이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매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매해 1, 2월 중 시와 놀이기획단 대표님들과 만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좀 더 우리 시 아동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해 지난 12일에 연간 활동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당진시 놀이기획단과의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 한마당, 3기 놀이환경 아동조사단 운영, 찾아가는 놀이터, 계절별 반짝 놀이터, 부모 놀이인식 개선 교육 등 연간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운영 방법을 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을 우려하여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토너먼트식 놀이 게임인데요. 먼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년별, 반별, 학교별로 나누어 시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올해 신규 시책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또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당진시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조차 적은 환경으로 변해서 어린이 비만, 게임 중독 등이 증가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현재 상황과 우리 지역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에서는 놀이기획단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위해 놀이 지도사 신규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해마다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놀이 전문가 심화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직접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시에 제안하는 놀이환경 아동조사단을 오는 3월 공개 모집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는 아동들의 개선 의견을 귀 기울여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아동 친화적 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여성가족과 김연경 주무관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